항상 의식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데이터 구루가 됐다. 그래서 막 DB 쪽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터넷에 제 이름만 쳐봐도 나오고 제 회사 이름 쳐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대학생들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학생들이 할 때 이제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 특강 해달라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도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DB 인생의 스토리와 보람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저는 왜 DB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계기가 됐느냐. 첫째, 국가에서 저한테 일을 시켜줬어요. 처음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접한 게 제가 학사장교 출신인데요. 육군본부 중앙전산, 그러니까 원래 보병 8사단 전산실에 배치가 돼서 소위 때 일을 하고 중위 진급을 하자마자 육군본부 중앙전산소로 착출된 거예요. 그래서 전산소의 개발실 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처음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의 RDBM에서 오라클 버전 5 그거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데이터베이스 정말 재밌구나. 그때만 해도 i3 파일 주로 썼었거든요. 예전에 뭐 해봐야 IBSDB, 하이로키DB 좀 썼었고 아다바스 이런 거 쓰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DB를 쓰다 이걸 DB로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신기루를 만나던 거야. 서로 데이터 중복도 없이 잘 떨어뜨려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결해서 새로운 정보를 금방금방 만들어내고 이거를 그냥 창출해내는 그 창출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일일이 뭐 디클레어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야. SQL 날리면 다 나오는 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정말 재밌겠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군 시절부터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보고 산. 그래서 이제 군 제대하고 나니까 공무원이었으니까 복직을 하래요. 그래서 환경청 전산실 갔더니 또 환경 대기오염 측정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복직을 하니까. 근데 나이가 20대 후반에 환경청 전산실장을 하라 그러니 저는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막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 8개 찍으면 퇴근하고 이게 아니다. 또 밑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별정직이라 실장은 29인데 28. 근데 밑에 계시는 저는 그때 그냥 군 제대하고 나니까 6급이 돼버렸어요. 자동으로. 7급 임용을 받고 군대 갔다 오니까 6급 돼버린 거야. 위에 없으니까. 6급으로 들어갔는데 밑에 계시는 7급도 없어. 8급, 9급이 나이가 막 40대 후반, 50대 이래요. 거의 아빠뻘이야, 아빠뻘.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아, 보고도 안 해. 밥 먹으러 갈 때도 자기들끼리 가버려. 실장하고 같이 안 가. 도저히 거기에 적응을 못했는데 거기서 또 기회가 됐던 게 프라임 장비에 오라클 DBMS를 씁니다. 야, 이것도 좀 천운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KCC 직원들이 개발하고 있었는데 반쯤 죽여놨죠. 왜? 저만큼 DB를 많이 써본 사람이 그때 시장에 없었던 거야. 근데 와서 개발하는 업체라고 들어왔는데 KCC 직원들이라고 하는데 뭐 하는 쪽쪽 깨지는 거지. 내가 전산 실장인데 안 그래도 갑이어서 어려운데 어디가 이마박이 피다만 놈 와가지고 군인정신 투철해가지고 시작해 봐라 막 이러니까 그거밖에 못 알아 그런 거 말이니까 그러면 또 다 가르쳐주니까 이리 줘봐 내가 해줄게 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서 또 DB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즘 여기 보시면 그 서울시청 앞에 대기오염 측정 현황에서 아황산 가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대기 오염 측정 현황을 연돌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전광판을 만들어라 지시사항으로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부착하고 하는데 저도 올라가 작업했는데 아무튼 그걸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환경체에서 이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괴롭다. 왜? 부인도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소방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쌍용 컴퓨터에서 제의가 들어오고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야 너 그동안 국가에서 받은 거 다 표현해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이렇게 된 게. 근데 그때 당시에 쌍용 컴퓨터는 굉장히 IT의 최고봉이었거든요. 또 연봉도 공무원에 받는 연봉에 째가 안 되는 거지 막 거의 배를 주니까 야 진짜 완전히 물 만났지.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가자마자 공군본부에다 다시 집어넣어요. 계룡대로. 그 계룡대에서 제대했거든요. 네? 대전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육군본부를 삼각지에서 계룡대로 옮기고 이사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제대했는데 거기로 다시 쌍용 컴퓨터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공군본부 인사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저를 투입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오라클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프로같이 쓰는 거예요. 거기에 약 개발 인력들이 투입된 게 한 80명 됐는데 모든 답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직급은 참사인데 거기에 과장급이고 차장급이고 저한테 와서 다 물어보는 컨펌을 받고 오케이 도장찍고 나오고. 어때요? 승승장구했죠. 쌍용 컴퓨터에서 특진 해가지고 어려운 거 해가지고 초고수 승진했죠. 그래도 이제 쌍용 컴퓨터에서 계약한 게 딱 4년 있습니다. 4년 딱 되는 날 또 이제 오라클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왜? 쌍용 컴퓨터 있을 때 오라클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맨날 저밖에 없거든. 리스폰스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왜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뻑 아니냐? 오라클에서 답답하지. 그래서 오라클의 리스폰스 센터 장을 하시던 분이 쌍용 컴퓨터의 선배예요. 쌍용 컴퓨터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인데 그 양반이 리스폰스 센터의 센터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괴롭히는 놈이 도대체 누구야? 했더니 이제 쌍용 컴퓨터 소속에 대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리 와라. 거기서 자꾸 우리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오라클로 제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에 있다가 오라클에서 한 4년 근무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 월드와이드 서포트 센터의 COE 팀이라는 게 있어요. 센터 오브 엑스퍼티즈라고 전 세계 프로그램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기동 타격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화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 지역별로 아시아 대륙 어떻게 한 명씩을 다 뽑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딸렸거든요. 아무튼 무대포로 밀어넣었습니다. 4번, 15번이라는 거 하나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을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실제 DBMS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일도 같이 하게 되고, 미국의 스프린트 통신회사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막 10분씩 걸리는 걸 0.1초 만에 만들어주고, 거의 미국에서도 묵상이 됐어요. 개구리 왔다 한국에서. 왜? 저는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업무에서는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개발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3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뿌리치고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족들을 다 데려왔고 가족이 적응을 못했어요. 뭐 가족들이 워낙 이렇게 집사람이 칠공주 집안이었기 때문에 옆에 항상 친척이 있는 데 살다가 나는 식구가 없어요. 제가 어머님하고 제가 단 2식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이 없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집사람이 이혼하겠다 할 정도로 미국에서 계속 살라면 당신 혼자 살아라. 난 애 데리고 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이기고 들어왔는데 계기가 돼서 다시 회사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내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튜닝을 해서 최초로 돈 벌고 먹고 사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엠파조 컨설팅이었고요. 그때 둘이서 만들어서 2004년도에 61명까지 있었죠. 그때까지 있다가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 말로 78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81명이고 작년 기준으로 135억 매출을 달성했고 3년 연속 이 업계 데이터 컨설팅 업계로서는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자리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억수로 운이 좋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저는 정말 행운합니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이거 창업해서요 3년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직원들을 잘 만드는 거죠. 직원들이 제 마음처럼 움직여주고 으쌰으쌰 해서 17명이 창업했습니다. 동시에 창업해서 지금 이 회사 규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승승장구 하는 거는 직원들이 저를 잘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직원들 잘 만나고 그 외에도 그 스토리를 쭉 보시면 저는 엄청난 행운하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돼 있어야 된다. 제가 나름대로 군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걸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남들보다 다른 장교들 놀러 가고 볼링 치러 가고 테니스 칠 때 저는 안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무슨 육군 참모총장 포상 무슨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번 상 한번 받아보려고 그 상 받으면 포상 휴가를 2주를 주는 거예요. 2주.
2주를 포상휴가를 주고 뭐 이렇게 뭐 축하금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병들어서 중풍으로 쓰러져 계셔요. 저희 어머님은 요양원에 근데 저는 단 2식구에 살다가 어머님 요양원에 눕혀놓고 봤으니 저는 어떻겠어요? 괴롭죠, 그죠? 근데 어머님은 한번 가서 2주 동안 한번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 상을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을 거의 잠을 안 잤습니다. 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했는데 그게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상을 받고 포상으로 2주 휴가를 가서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했는데 저는 그 시기가 제 인생을 바꿔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사람한테는 없다. 왔을 때 얼마만큼 집중하고 핵심을 보고서 제대로 일을 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그 많은 IT 일을 하는데 저도 계산통계학과 출신인데 IT는 해야 되겠고 IT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뭘 하면서 먹고 살까? 그때 당시에 저는 뭐 파스칼, 코볼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C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RDB로 전환했습니다. 그때가. 왜? 그거 해가지고는 이 일하는 거 패턴이나 모든 상황이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깊게 안 보는 거를 좀 해보자 해서 이쪽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했고. 그래서 RDB와 SQL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모델링을 왜 해야 되지? 이것부터는 퀘스천을 던진 거예요. 아니 육군 보병 사단에 있을 때는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8사단 전사실에 있을 때는 뭐 군수 물자 타작 시스템 하나 만들어 그러면 그냥 갖다 프로그램 화면 장표 보고 짜는 거야. 그냥 프로그램 짜는 거지. 모델링이 뭐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화면이 테이블이야. 화면이 테이블. 자 보자. 수강정보. 여러분들 이거는 뭐 업무를 몰라도 알만한 거니까 수강정보. 어떤 학생이 수강생 번호 교육과정 어떤 교육과정을 듣는다. 그래서 홍길동이가 수학 교육과목을 듣는데 선생님이 누구고 교육과정은 수학. 교과 개강일은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종강. 취득 학점 코드는 뭐고? 취득 학점 설명은 뭐? 취득 학점 코드가 뭐 A 플러스다. 그러면 탁월 여기 있겠지. 1차 테스트는 95점, 2차 테스트는 82점, 3차 테스트 100점 막 이런 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게 화면에 지금 있잖아.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려면 이걸 그대로 데이터를 그대로 화면에 엑셀에다 쫙 집어넣고 뽑아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명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되는 거고. 교육과정 코드가 같은데 명칭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어제 말해도 그 교육과정은 계산 통계학이었어. 근데 내년부터는 전산 통계학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예전 데이터. 이런 고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시험을 테스트를 3번 했어.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 야, 테스트 3번 만에 10번 하면 어떡할 거야? 늘어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4, 5, 6 계속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화면 만드는 거 다 뜯어 고칠 거야? 테이블 만드는 거 또 다 뜯어 고칠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모델링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전경을 해봤더니 이거는 1 전경을 위배했네. 반복 숙성이 나오니까 1 전경을 위배했으니까 자식을 만들자. 여러 개의 테스트 결과 나오고, 자, 학생이라는 정보 똑 떨어져 나오고, 교육 과정이라는 정보 똑 떨어져 나오고, 수강은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텅 빈다 이거. 그래 학생과 교육 과정이 결혼해서 태어난 게 수강이다. 그리고 수강의 학점은 취득 학점이 어떤 학점이냐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취득 학점으로서 이렇게 레퍼런스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으면 하나짜리 데이터가 어떻게 테이블로 바뀌어요? 여러 개의 테이블로 쫙 분산되죠. 그런데 사이즈는 팍 줄어듭니다. 왜? 중복되지 않은 자기 독립적인 정보만 탁탁 관리하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서로 결혼해서 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다 창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 야, 앞으로 이게 장악하겠구나. 이 IBS DB나 모든 하이리큐 DB, 네트워크 DB도 다 바뀌겠구나는 저는 느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시장에는 네트워크 DB, HDB 다 사라졌습니다. RDB밖에 없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사이즈도 팍 줄이면서 얼마든지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블을 그렇게 모델링을 쫙 해놨더니 이거를 사원 테이블은 부서 테이블하고 1대1 관계야. 하는 부서에 여러 명의 사원이 있어. 1대1 관계야.
그랬더니 사원이 10만 명이고 부서 테이블은 뭐 100건이 있어. 100개의 부서에 10만 명의 사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아예 조인 안 하려고 사원 테이블에다가 부서 이름까지, 그 부서 번호에 부서 이름까지 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때요? 조인할 필요 없이 이 테이블만 읽으면 부서 이름까지 다 나오겠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부서 이름을 뽑으려면 조인해야 돼. 그죠? A 테이블, B 테이블 조인해서 뽑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조인해서 뽑아내는 게 더 빠르겠어요. 이렇게 반종 구형된 테이블에, 한 테이블에다가 부서 이름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한 테이블에서 그냥 쫙 셀렉트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느립니다. 더 느리다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 바로 I/O 게임 때문에. 속도는 메모리 CPU 속도가 아닙니다. 디스크 I/O예요. 하드 디스크에 이 10년대에 헤드가 들어갔다 나오는 싱크 타임이거든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CPU나 메모리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I/O를 적게 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속도이기 때문에 아까는 정규화된 테이블은 사원 테이블 10만 건, 부서 테이블 100건, 얘 4메가, 얘 10K밖에 안 돼요. 두 개를 조인해봐야 물리적으로 퍼올리는 읽어야 될 I/O는 4메가 플러스 10K밖에 안 됩니다. 자, 두 개 테이블을 조인해서 했을 때 읽는 물리적인 일량이지. 그죠? 박준영 씨. 물리적인 일량이라는 의미를 알겠죠? 근데 얘는 사원 테이블에 10만 건에다가 부서 이름 100개짜리 부서 이름을 다 붙여서 다 달아버렸으니까 어때요? 사이즈가 7메가가 되거든요. 7메가. 그러면 7메가를 다 읽어서 부릅봐야 하면 뭐가 빠르겠어요? 이게 빠르겠어? 이게 빠르겠어? 박준영 씨. 안 되면, 다 이해 때문에 이게 더 빠르다 이거예요. 얘는 4메가에 10K를 읽는 거고 얘는 7메가를 읽어야만 답이 나온다. 볼까요? 자, 복제된 테이블 7메가짜리 한 테이블에서만 쫙 셀렉트해서 뽑았어. 그랬더니 속도가 릴랩스 타임, 응답 속도가 5.06초예요. 얘는 두 개 테이블을 정상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정규화된 테이블을 조인해서 뽑아냈더니 얘는 3.13초에 나왔어요. 답은 똑같아. 101건, 101건 그룹바이 된 게. 왜? 물리적인 디스크를 얘는 3294블락을 퍼올렸고 얘는 물리적 블락을 2096블락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얘는 메모리 블락은 엄청 많이 읽었어. 9000블락. 얘는 메모리 블락은 5000블락밖에 안 읽었어. 즉 메모리 I/O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블락을 얼마나 적게 읽느냐가 속도의 관건이지 메모리 I/O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속도가 느리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김지희 씨. 네. 그래서 모델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잘못 해놓으면,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때 군대 시절에 느낀 거예요. 아, 모델링을 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SQL이 이런 기가 막힌 기술들이 있구나,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도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 몰품 시스템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다 진단했더니 예전에 엣지는 이런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투비로 바꿨어요.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예전에 이런 모델링은 이렇게 바꿨어. 그랬더니 속도가 테이블도 팍 줄어들고, 그래요. 4개 테이블이 하나로 줄어들고 8개 테이블이 하나로 줄어들면서도 중복됐던 데이터가 단일 데이터 관리되면서 데이터 사이즈도 82%가 EMC 디스크를 쓰고 있어요. 줄어들었어, 스토리지가. 그러니까 스토리지도 팍 줄어들면서 속도는 얼마나 빨라졌느냐,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뭐 136배가 빨라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게 돈 얼마 들겠느냐? 우리 회사 창업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영업을 안 하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객이 그때 교육학수정원에 연말에 예산이 남아있는 게 5천만 원이 안 된대. 4,500만 원인가 남았대. 이건 내년으로 넘어가면 불용 예산으로 나가니까 이거 그냥 쓸 수 있게끔 와서 좀 해달라니까. 내가 강의 한번 듣고 나보고 들어와서 일해달라는데. 그래서 어때?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지. 고객이 불러주는 데가 생겼으니까. 왜 창업할 때 아무 일거리 없이 창업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풀서비스 해버렸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사무실도 없어 우리 회사는. PC방에 나누어져서 PC방 하나에 다 못 들어가. 우리 직원이 17명이. 그래서 뭐 2개, 3개 PC방에 나눠져가지고 어때요? 각계 전투하는 거야. 그러다가 모여서 커피숍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고객이 장소를 제공해 준다니까 사무실이 생긴 거야. 그래서 고객한테 우리 4,500만 원만 받고 우리 8명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했어요.
깜짝 놀래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됩니다. 일단 감동을 하게끔 아예 에지지 시스템에 슈퍼돔에 있는 거를 아니 V 클래스에 있는 거를 N 클래스로 테스트 장비로 옮겨가지고 다 마이그레이션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거를 4개월. 저 프로젝트 1년 6개월 걸렸거든요. 18개월 된 프로젝트를 딱 4개월 만에 리모델링을 해서 데이터 이해까지 해서 프로그램 SQL까지 바꿔서 만들어줘버린 거예요. 근데 시연회를 했는데 다 뻑갔거든요. 4,500만 원짜리가 40억 이상 효과를 냈다. 이 고객이 돼서 7년 동안 계속 일을 주시거든요. 감동해버린 거예요. 4,500만 원 줬는데 한 40억 일을 해줬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전체를 왕창 뜯어고치는 못하거든요. 그게 SQL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SQL 기술 때문에. 여기도 이게 그룹사인데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그룹사입니다. 거기에 그룹 포탈인데 예전에 튜닝하기 전에 막 시스템 오픈해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오픈해서 거기는 아침 7시만 되면 시스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움직이질 않아 포탈이. 그래서 진단을 해보고 봤더니 하나의 SQL 실행당 익스큐션 하는데 일랩스 타임이 0.02초예요. 여기서 0.00대가 안 되면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계다. EMC 디스크 쓰고 뭐 캐시 기능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디스판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진단해보고 이거는 튜닝 좀 하면 한 달만 시간 주시면 한 5배 이상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입에다 거품 물고 거기 프로젝트 PM 했던 죽을래 살래 막 하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아예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돈 안 받고 한 달 동안 성과가 나면 돈 달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한 달 전이고요. 한 달 후 튜닝을 우리가 100개를 해야 되면 그 중에 20개만 하는 겁니다. 20%만 우선 급한 거.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서 포탈에 싱글 사인온 딱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게시판 뜨고 공지사항 뜨는 것까지 해서 거기에 집중되는 것만 튜닝했어요.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자, 얘는 1191만 DBMS SQL 익스큐션 한 거예요. 하루 종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CPU 타임이 16만 8천 초, 일랩스 타임이 24만 9천 초. 그죠? 처리된 로우를 보면 1700만 로우. 이거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한 번 처리할 때 처리한 로우가 1.몇 로우밖에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튜닝을 했더니 오히려 처리량이 예전에 1100만에서 1900만으로 팍 늘어났어요. 2배로 1량은 늘어났어요. 왜? 문을 팍 뚫어놓으니까 어때요? 더 많이 일을 처리한 거예요. 스루풋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면 CPU 타임은 16만 8천 초에서 4만 6천 초로 줄어들었고 일랩스 타임은 24만 9천 초에서 5만 4천 초로 줄어들었어요. 안 믿어지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당시에 하나의 SQL 실행할 때 온라인이라고 했잖아. 하나의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블락에는 수백 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SQL 익스큐션 하는데 19개의 피지컬 블락 IO를 하는 거예요. 이 숫자만 딱 보면 이건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들 엑스레이는 딱 찍어보면 MRI 찍어보면 딱 알아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 마찬가지예요. DB 전문가가 보면 이게 엑스레이거든. DB가 하루 동안 일했던 걸 촥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게 나와요. 아마 이제 이후에 교육 받으면 이런 것도 얘기할 겁니다. 보면 이것만 딱 보더라도 말도 안 된다. 이게 0점 블락으로 나와야 되거든. 한 블락에 수백 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한 20% 튜닝했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의 SQL 익스큐션당 로우 처리 수가 블락 피지컬 블락이 0.6 블락이에요. 이것보다 더 작아져야 돼. 이것만 튜닝했는데 까무라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5000%. 그래서 그 PM부터 해서 그 사업본부장 상무 다 잘렸어요. 저 한 달 이후에 다 잘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 협력사를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충격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 V 클래스가 HP V 클래스보다 더 높은 게 슈퍼돔이거든요. 근데 V 클래스를 쓰다가 슈퍼돔으로 바꾸려면 돈이 한 100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테스트를 어디서 했느냐? 이거는 V 클래스에서 했고 이거는 N 클래스에서 했어요. 테스트 머신. 이것의 10분의 1 가격에 장비에서 했다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쓸데없이 비싼 장비 갖다 놓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SI 업체에서 뭐라고 했느냐? 장비를 슈퍼돔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100억을 더 달라고 합니다. 살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그냥 겉에 나오는 결과 나오는 것에 치중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SQL 하나 날렸을 때 그 SQL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IO를 해내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나오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몇 가지 예를 들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저를 만든 세 가지 형을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너무 불우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호르몬이 밑에서 아빠도 없이 이렇게 태어났고, 심지어는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봉지쌀 아세요? 봉지쌀?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였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하고 아들 둘인데 워낙 꽁꽁 치즈에 가난해가지고 국가에서 노란 딱지를 줘요. 그럼 서울 생활보호 대상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거기에서 쌀을 이만한 봉지에다 담아줘요.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그거 가지고 도저히 가능가 안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되면 학교에 운동장에 수도꼭지 앞에 가가지고 물 먹다가 친구들이 또 밥 먹고 버리잖아요. 버리는 거 버리지 말라 그래서 내가 받아먹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렸을 때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웠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탄불을 방 안에다 피워놓고 저하고 어머니랑 같이 죽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못 깨어나고 나는 또 살고 싶은데 어떻게 나왔어요. 문을 열고 튀어나와서 이렇게 해서 쓰러졌는데 옆에 아줌마가 살려줘가지고 엄마도 어떻게 살려내고 해가지고 살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만큼 불안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자랐고요. 두 번째, 그렇게 믿었던 단 하나의 엄마. 그 어머님이 내가 카이스트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대학 3학년 때 졸업할 때 3학년, 4학년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저는 군대를 안 가려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아이고 호르몬님 계시고 아들 하나인데 왜 군대를 가죠? 군대 안 가는데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가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실제 저희 생모는 맞는데 법적인 엄마가 아니에요. 동거인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오셨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버님을 만나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내가 호족도 없는 사생활을 만들기 싫어가지고 몰래, 제 생년월일이 원래 늦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어머님이 생일을 채워주는 거는 제가 63년생 12월생인데 호적상에는 65년생 1월 28일 돼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눈치 보다가 해가지고 원래 호적에 올려놓고 도망친 거예요. 즉 내 어머님이 되시기를 포기한 거죠. 자식 하나의 미래를 보고. 어머님은 5개 국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일본 동경대를 나오셨고요. 5개 국어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나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엉망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웬만한 영어 회화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일본어로 안파했고, 그 정도로 저를 시켰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딱 하나의 그 우상으로만, 근데 그 어머님이 제 호적상의 어머님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러니까 사관학교 떨어질 때 알았어요. 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사관학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사관학교가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느냐? 체력장도 잘했고 시험도 잘 봤는데 왜 내가 떨어지냐? 저 친구는 됐는데 왜 내가 떨어지냐? 내가 보람이고,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왜냐면 우리 집이 성정리에 사는데 앞에 파이로트가 많이 보여서 빨간 마우라가 집도 준다고 해가지고 어린 마음에 파이로트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하니까 일단 파이로트가 돼야 됐다고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핵심은 신원조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람의 그 공군사관학교 앞에서 제가 7일간을 시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나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가 왜 신원 불명인지 해명을 해달라. 7일 동안 했더니 그 공군사관학교 교장이 불러가지고, 너는 믿기 어렵겠지만 너만한 부모님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 너희 어머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너희 호적에는 너는 네 어머님이 이분이라고 했지만 다 서류에 써놨지만 아니다. 너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계시고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다. 충격이었죠. 제 형도 있대요. 누나도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너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남대학교 계산통계학과에 일단 장학생을 시키는 거죠. 동호시도 다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대학을 개통과를 가게 됐는데 그것도 행운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는 어머님하고 나하고 동거인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군대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는 방법이 카이스트거든요. 카이스트만이 길이구나. 그래서 카이스트로 진학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했는데 4학년 1학기 3월 달에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십니다. 반신불수가 되고 말도 못하시고 어머님이 이렇게 병들어 누워버리니까 어때요? 모든 게 다 자포자기다.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나가고 어머님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근데서 간병인이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당연히 국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비를 내가 언제 다 갚았느냐 오라클 있을 때 다 갚았습니다. 그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제가 갈 수 있는 선택은 이제는 군대는 가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죠. 근데 어머님 병원비를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비장학생 시험 본 거, 총부처. 그래서 7급 공무원 시험 받고 다행히 돼가지고 대학 4학년 동안에 어때요? 돈을 받으면서 그걸로 어머님 병 치료를 했고 군대 가서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병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교로 가야 되겠다 해서 학사장교 지원을 했고 그래서 학사장교에서 봉급을 따블로 받았죠. 소위 봉급 받고 공무원 봉급 받고 60%. 그래서 요양원에다 다 보내주고 요양원에서 천주교 요양원에서 어머님을 다 수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때요? 그게 계기가 된 게 학사장교를 보내게 된 계기가 돼요. 얼마나 행운이 어마어마한 행운 아니에요? 학사장교에 간다고 해서 전산장교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2,000명 정도가 인관을 하는데 그 중에 딱 20명만 전산장교예요. 헌병과 전산장교가 되려면 군번이 2,000명 중에 50번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군번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도록 뛰어야죠.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학사장교 들어가서 훈련 시절부터 해가지고 군번 받을 때까지 인관할 때 결정이 납니다. 그 훈련 시절을 그 6개월 동안을 저는 완전히 개처럼 살았습니다. 마라톤 하면 항상 1등을 해야 됐고 입에다 피를 물고서도 1등을 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배수의 정치야. 그래서 나름대로 어머님이 이렇게 병들어 누우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한테는 큰 행운이 왔고 그래서 어머님을 보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는 불행과 행복은 임하는 자세와 생각에 따른 관점의 차이더라. 그리고 그게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물러설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뒤에 물러설 곳이 없고 떨어지면 이거 낭떠러지다 그러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수없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 이거 할 수 있어 하면 돼. 까짓 거 왜 안 되겠어?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다.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냐. 여러분들 지금 이 KB 데이터 시스템에 입사할 때 굉장히 절실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선택했을 거예요. 그 절실한 초심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그 절실함과 초심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열정. 저희 직원들한테 가장 바라는 것은 열정이 넘치는 사원.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근데 저는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열정이 끌어넘치는 사람,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개월 지났을 때 1년 지났을 때 눈빛을 보면 열정 있는 직원들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빛이 나요. 그게 바로 자기 발광이라고.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원에는 사람이 안 보여요. 기회는 누구에나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올 거예요. 분명히.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미 한번 온 것 같아요. KB 데이터 시스템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 사는데 그게 어떤 기회가 될지 누가 합니까? 그죠? 이거 준비된 사람한테만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준비돼 있으라. 절대 깨어지지 마시고 쉽게 시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핵심 역량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라. 트렌드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오래 갈 것 같다. 그런 확신이 간다. 그리고 이게 내가 앞으로 벌어먹고 살고 이렇게. 저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SQL을 짤 수 있습니다.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그런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모바일 앱 개발하고 웹 프로그래밍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게임이 안 되지. 그리고 관계관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 소중하게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천울로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소중하게 시간을 활용하시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뭐 앞으로도 TV 산업은 계속 발전할 거고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리고 이 업계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시장에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기술 도메인보다 생명력이 길고 기술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달하면 쉽게 다른 사람이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에서 KB데이터도 마찬가지고 KB은행도 마찬가지고 자체 DB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들도 그래요. 그래서 아예 프로젝트 할 때 아예 못을 박아서 RFP에 집어서 넣어서 보내요. 그래서 데이터 전문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갑의 인력을 같이 집어넣을 테니 자기를 육성해라. KB데이터 시스템도 비싼 돈 들여서 우리 회사와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것도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다른 인력은 아웃소싱해도 된다 이거지. 하지만 데이터 전문 인력은 자사 인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대우도 훨씬 높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긍정인과 자신의 신념을 있고 끝없이 자기 발광을 즐기라. 될 것이다. 뛰어난 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것은 저명한 철학자나 수학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소신껏 하시고 아무나 될 수 있는 위치라면 그런 전문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인내하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연해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시작이 반입니다. 데이터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리고 SQL 활용 응용 능력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쌓아지면서 프로그램도 짜보고 데이터도 깨보고 데이터도 날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옵티마이저 소리가 들립니다. 옵티마이저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아 이거 봤더니 내가 옵티마이저가 이걸 알아먹네. 내가 이걸 못 알아먹네.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 그렇게 되네. 이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럼 재미가 있어요. 밤새도 밤새는 줄 몰라요. 근데 그런 수준이 되잖아. 그럼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옵티마이저와 친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만 되시면 끝.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둘한테 대학 진학할 때까지 계속 제가 화장실에 붙여놨던 문구예요. 초등학교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나오라고. 얘는 애워버렸어. 안 보고도 주주래요. 데이빗 리브만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붙여드리고 싶은 이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당신의 생각에서 이미 그렸던 거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일 다른 위치에 다른 모습으로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위치에 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80만 잡잖아요. 그럼 80 이상 못합니다. 내가 목표를 120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119까지는 갑니다. 그게 바로 차이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항상 행동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해서 제 특강을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젊고 눈이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버해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DM복의 여러 가지 기술들, 펑션, 기능들, 산출물들 하는 역할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많은 일들을 데이터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나중에 필요하실 것이고요. 필요한 자료나 이런 핸드아웃은 이청관 팀장을 통해서 필요하신 거 받으시고 하고 제 강의는 특강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치기 전에 Q&A 시간으로 하나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게 있으세요? 뭐든 생각하세요. 연봉 얼마 받으세요? 이런 질문 그만하시고. 자, 너무 오랫동안 해서 질문할 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특강이 여러분들 IT 인생을 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제 특강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